얼마 전 새벽 출근을 하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건강한 중년 남자가 아스팔트를 맨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비까지 왔는데 말이죠. 이렇게 굳은 날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이 맨발로 걷기만 했는데 말기암을 비롯해 각종 질환이 치유된다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발 걷기가 좋다 말만 들었지 과학적으로 유효한지 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김영진 작가의 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책을 바탕으로 막연한 맨발 걷기의 장점이 아닌 과학적으로 증명된 객관적인 사실을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맨발 걷기로 당뇨와 치매, 암까지 극복할 수 있는 그 비밀과 효과적인 맨발 걷기 시작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뇨 환자의 고혈당 수치가 내려갑니다. 2011년에 카롤 소칼 박사팀의 신체의 생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땀과의 접촉이라는 논문에는 땀과 접촉한 그룹은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쳤고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저는 특히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혈당이 200 이상인 사람을 30분간 걷기 운동을 시켰을 때 혈당이 110까지 쭉 내려간 것은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이 연구는 단지 말이죠. 땀과 접촉했을 뿐인데 혈당이 내려왔다는 연구 결과여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 부분은 저처럼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현재 당뇨이신 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장 전문의인 시나트라 박사는 맨발 걷기로 땀과 접촉하면 혈당 수치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약물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치매를 예방합니다. 2011년 경북대학교 김태훈 교수와 계명대학교 김기진 교수는 맨발 걷기 운동이 중학생의 인지 기능 및 두뇌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맨발 그룹과 운동하시는 그룹을 비교하였는데 인지 강도와 인지 속도에서 맨발 그룹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지 속도가 느려져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데 다양한 연구를 통해 맨발 걷기가 운동화를 신는 것보다 치매 예방과 치유에 효과가 크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맨발로 걸으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인지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두뇌와 연결된 엄지발가락의 신경이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에서도 최근 운동이 직접적으로 뇌에 작용해 전두엽과 측두엽의 크기가 커지고 심지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한다는 현재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운동만으로도 좋은데 여기에 맨발 걷기를 추가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로 회복 100%, 수면 93%의 효과가 있습니다. 2012년 가이탄 슈발리에 박사팀의 인체를 지구 표면 전자에 다시 연결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수면과 만성 통증에 대해 발표하였는데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 중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숙면을 취한다는 93%, 통증이 완화됐다는 82%,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는 78%, 제대로 휴식을 취해 피로가 풀렸다는 100%로 나타났습니다. 땀과의 접촉이 수면의 질 향상, 피로 회복, 통증 완화에까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다면 맨발 걷기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장이 줄고 염증이 완화됩니다. 어싱은 인간의 생리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문에서 짧은 시간 땀과 접촉했는데도 신체의 긴장이 줄어들고 이완되어 염증이 감소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와 자율신경계 기능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염증 해방이라는 책에서는 염증이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염증이 위에 나타나면 위염, 뇌에 나타나면 치매, 얼굴에 나타나면 여드름 등 신체 부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땅의 접촉만으로 염증 증상이 완화되었다니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심장 질환이 개선됩니다. 2011년 감정적 스트레스와 심박 이상과 같은 자율신경계가
어싱, 즉 맨발 걷기로 개선됐다는 논문에서 간단한 맨발 걷기로 심장 박동이 개선되어 심혈관 계통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지만 이런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특히 심장 질환자와 우울증 환자에게 치명적이며 스트레스가 지나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현대 의학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경감과 심장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짧게 맨발 걷기를 했을 뿐인데 암, 치매, 심장 질환 등 정말 만병을 다 치유하는 효과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맨발 걷기의 장점을 알았으니 맨발 걷기를 이제 시작해야겠죠.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맨발 걷기 하는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의 목표는 땅과의 접촉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2시간, 3시간 걷다가 포기한 분들이 있는데 평소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걸을 수 없는 분이라면 간이 의자에 앉아 맨발로 땅, 잔디, 모래사장 등을 밟고 있거나 바닷물에 발을 담그기만 해도 되므로 굳이 많이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과의 접촉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며 작가가 말한 내용 중에 가장 저의 마음을 위로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맨발 걷기를 하면 맨발로 등산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단지 앉아서 땅을 딛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정말 눈물나게 다행입니다. 이것으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 바닷가가 좋습니다. 저자는 처음에 맨발 걷기를 할 때 되도록 바닷가가 좋다고 권고합니다. 공기가 맑은 바닷가는 도시의 공원에 비해 음이온이 더 많고 소금이 녹아있어 전기가 수백 배나 잘 통하므로 바닷가에 모래찜질, 모래성 쌓기, 수영 등을 즐기면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닷가에서는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을 밟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은 발바닥의 아치 부분에도 자극을 줘서 딱딱한 땅을 밟는 것보다 지압 효과가 더 큽니다. 더욱이 평지보다 칼로리가 더 많이 소모되므로 다이어트 효과도 땅에 비해 2배 이상 나타납니다. 찰랑거리는 바닷물을 밟으며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면 발가락 사이의 무좀은 물론이고 엄지 발톱 밑의 무좀까지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를 하면 몸이 후끈해져서 체온이 올라가 추위를 모르게 돼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하라고 권하는데요. 너무 겁먹는 분이 있다면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딱딱한 운동장을 맨발로 걷다가 가시에 찔려 곱는 바람에 중단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신발을 신지 않고 맨 땅을 걷는 운동이므로 주변에 뾰족한 물건 등이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어디든 날카로운 물체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다고 생각된다면 미리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고 맨발 걷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밭에 진드기를 조심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되는 쯔쯔 가무시병은 40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오한, 발진 등을 동반합니다. 뚜렷한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감염자의 18% 정도가 목숨을 잃기도 하므로 야외의 풀밭에 앉거나 눕고 싶을 때는 땅과 접촉할 수 있는 어싱 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자 걸음을 고칩니다. 팔자 걸음은 걸을 때 발의 각도가 바깥쪽으로 15도 이상 벌어진 상태로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걷게 하므로 척추관이 좁아지고 척추 후관절의 염증을 일으켜 골반이 틀어집니다. 이를 고치려면 직선으로 줄을 긋고 그 줄을 따라 똑바로 걷는 연습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비롯해 다리 전체가 아프기도 하지만 건물이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기초가 수평이 되어야 하듯 사람이 똑바로 걸어야 맨발 걷기를 오래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연습합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십니다.
노인이 되면 갈증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걷기 시작하면 활발한 신진대사로 체온이 높아지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며 수분 증발로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혈액량이 줄어들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고혈압과 뇌졸중으로 이어지므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혈액은 0.9%의 나트륨이 유지돼야 폐혈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금기가 없는 맹물을 마시면 0.9%의 나트륨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한 물을 금세 배출시켜 버리므로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는 갈증이 나타나기 전에 수시로 조금씩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죽염을 탄 물을 마시면서 걸으면 피로감 없이 즐겁게 걸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이라는 책으로 이미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김영진 작가님의 새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역시 맨발 걷기를 하며 수분과 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지요. 작가님은 평소에 죽염을 물에 타서 섭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작가님은 막연한 자료가 아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분 중 한 분입니다. 이번 책도 역시 재밌고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맨발 걷기가 만병을 치유하는 과학적인 이유와 맨발 걷기 가장 쉽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의 극히 일부를 제 견해로 재해석해 말씀해 드렸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양말을 벗고 땅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